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삐띵 부조로 가는 길 삐띵 로드 오동엽입니다. 노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노건 이사가 오늘은 네. 22년도 상반기 네. 예, 삐띵 시장에 대한 어떤 통계를 내주겠다. 네, 맞습니다. 내가 다 알려주겠다. 다 나에게 물어봐라라는 어떤 마음으로 고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맞아요. 최근에 금리 인상도 많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거래량이 많을까 적을까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정확히 말하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인데 아직 6월 달 내용은 발표가 안 났어요. 그래서 6월 달은 7월 말에 발표가 날 거기 때문에 저희 날짜로 치면 저희가 7월 초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좀 통계를 보고 한번 같이 우리 빌딩로드 구독자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6월 달 것까지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전화를 해보니까는 정리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통 계약을 하면은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게끔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은 지금 한 예를 들어 6월 20일에 계약하신 분은 7월 20일까지 거래 신고하면 되니까 아직까지 거래 신고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또는 30일 지나서 거래 신고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매도자가 임차인을 명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신고하면 혹시나 임차인이 매도한 사실을 알고 명도할 때 명도비를 많이 요구하거나 또는 안 나가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더라도 30일 이후에 거래 신고하는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횟수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진 않는다. 그렇죠. 뭐 이 정도는 네.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통계적인 자료로 좀 봤을 때 일단은 올해 자료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작년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래 사례 중에 용도별로 어떻게 좀 거래가 됐는지도 같이 보시면은 오늘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자 네. 한번 보시죠. 저도 강의 때 이 내용들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 보시죠.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자 저희 정보는 어디서 보냐면은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통계 자료가 저희가 함께 모여지는 사이트입니다. 저희는 월별 용도 지역별 내용으로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으로 저희가 일단은 검색을 해놨고요. 이제 올 1월 달에 총 거래량이 16,665건.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되어 있는데요. 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조금 주춤하다가요. 4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거든요. 조금 더 저희가 세목별로 좀 보게 되면은 저희는 전국을 보기보다는 서울 지역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자 1월 달에 총 거래 용도별을 16,123건 그리고 2월 달에는 14,175건 이렇게 거래량이 3월까지는 조금 줄다가요. 4월부터 다시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좀 재밌는 내용이 있는 게 주거가 엄청 줄어요. 21년도까지만 해도 21,000건이 예. 1월에 거래가 됐는데요. 올 1월 달에는 보시면은 지금 9,200건. 아 반토막보다 더 심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거래량이 절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물론 상하원역 부동산 시세도 거래량이 줄긴 했거든요. 실제로 비교해보면은 1월 달에 거래량이 상하원역 업무 시세는 5,500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21년 1월 달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연도 1월 달에가 4,300건 정도 됩니다. 4,400건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그러면 실제로 줄긴 했어도 엄청나게 줄어든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네, 주택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줄긴 했지만 미비하다. 네. 그런데 5월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여기도 4월 달에 5,500건, 5월 달에 작년에 6,000건 가까이로 넘어가는 시그널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올해도 4,400건에서 5월 달에는 5,200건 다시 상승합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도 12월 달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거래량이 줄어들거든요, 사실은. 보시면은 9월 달까지는 2만 건이 넘어가는 거래량이 10월부터는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게 오는 게 올 4월부터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도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처음에 금리가 오를 때 그때 엄청 크게 와닿았거든요. 금리 오르니까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부담하지? 라고 하면서 작년 말 올해 초에 네. 한 대 맞았죠. 이제 매수자들이. 네.
아프다. 그러면서 21년도 12월, 22년도 1, 2, 3월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아픔이 이제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금리 시그널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투자처가 없다 보니 계속적으로 건물 쪽으로 관심 가지심이 더 많아지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요 자료 보니까 이 주거용 부동산이 거래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거에 가장 큰 감소세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부동산 종류가 아파트네요. 그렇죠. 네. 1년 전만 해도 네. 14,000건이었던 게 네. 3월 달에는 2,800건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거래 건수 확 줄었네요. 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단독 주택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에 비해서 줄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주진 않았어요. 보시면 21년 1월 달하고 22년 5월 달에서 같죠. 네, 맞습니다. 예, 1년 반 전 다시 회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가구도 지금 거의 더 늘었네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꼬마 빌딩이 이면에 있는 주거 지역까지 침범하면서 이런 다가구나 단독주택에 매입하신 분들이 용도 변경하면서 이제 그렇죠.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서 다른 주택이 아닌 다른 일반 근생 상가 건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거래가 유지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계속 주거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노금 이사 생각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변화하는 데는 아무래도 지금 근생이나 업무 시설이 이 서울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논현역이나 아니면은 강남역이 강남대로 사이는 임대료 단가가 엄청 높아졌어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저희도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임대 동향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예. 정보가 예. 너무나 이제 풍족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공부만 좀 더 하시면은 진짜 올바른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투자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서울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소규모 상권, 집합 건물도 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테헤란으로 여기는 0.3 조정받았지만 이미 그 전에 많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1% 미만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는 미비한 차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공시 임차인들 이동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1% 이상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변수는 확연하게 이제 상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현역 주변이 2%가 올랐다는 얘기는 신분당선의 어떤 개통 여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임차 수요가 이 지역에 많이 몰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방금 논현역만 예로 드렸지만은 서울 지역에 지금 공사 안 하는 지역이 없잖아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 하는 지역이 없고 주거 단지로 지어졌던 위치에 있는 건물들이 현재는 지금 변화하면서 근생이나 오피스 상권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건 산업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도 한번 한국부동산원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랑 같이 또 비교할 만한 게 매번 보여드리지만은 지금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예.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에 들어오시면 기준금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여기 1.75에 지금 있죠. 2017년에 18년 올라갔을 때 1.75였거든요. 그때 거래량 비교했을 때도 보면은 현재 18년 올라갈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금리가 감소하니 증가세로 보여주거든요, 거래량이.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지금 기준금리 3% 넘어가는 시기가 언제냐 보면은 2011년 6월 달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렸냐면요. 2009년도에 2%대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상 하면서 총 1.25가 올라갔거든요. 2011년도에 6월 달에 3.25%였어요. 이때도의 거래량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2009년 1월부터 해서 12년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사실상 그 당시에는 거래량이 2009년도 1월 달에만
해도 일단 거래량이 없. 리먼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죠. 리먼이 조금 이제 정리될 때쯤이긴 했을 거예요. 리먼에 대해서 아 이게 뭐구나 네. 라고 해서 학습 정도가 마무리됐을 때 그렇죠. 예죠. 그 이후부터 거래량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상호명 시정도 이때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가 보시면은 쭉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금리가 인상됐던 것들은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될 때 올라가다가 다시 좀 저침했다. 올라가다 이런 사이클을 계속 한 대 맞았네. 네. 한 대 맞아가지고 한번 휘청휘청거렸네. 한번 볼까요? 10월 1일 2010년 1월 달에 기준금리 한번 볼까요? 이때 딱 올라가서 맞은 것 같네요. 예, 있죠. 예. 지금 이제 뭐 오른다 그러고 앞으로 네. 다시 이제 오른다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금리가 인상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계속. 실제 오른 거는 0.25나 0.5밖에 안 올랐지만 더 오를 거에 예상하니 네. 투자자 마음속에는 그렇죠. 1이나 1.5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매수를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네네. 하면서 네. 매매 건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보니까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네. 다시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거래는 꾸준하게 일어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 매입하신 분들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힘들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 당시에 저하고 나이가 네. 비슷한 매수자가 돈이 없는데 네. 어떻게 사고 싶다라고 해서 대출 최대한 많이 알아봐드려서 계약을 했던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지금 1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돼 있고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중개 일을 하고 있으니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대표님.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대표님 열심히. 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맞아요. 네, 투자를 한 사람은 네, 부자가 되고 투자를 안 한 사람은 네.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대출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저희가 6월에 잔금한 것들 비교를 해보면 제 고객분은 3% 그냥 3% 플랫으로 대출 받으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이제 빈익부가 생긴다. 빈익부가 생긴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조금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또 대출을 쓰기 때문에 그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저희 쪽으로 많이 요청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거래량도 하고 있고 저희 올해 2분기 막 지나고 저희 분기 평가했죠, 대표님. 분기평가 할 때 저희도 나쁘지 않고 다 웃으면서 지나왔잖아요, 사실. 대표님도 웃으시잖아요. 회사 매출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도 좋은 시장을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분석되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이 거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나 매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좀 비춰지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또는 매도자 미팅할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17년 동안 빌딩만 전문 중개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리먼 때는 어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 15년치에 대한 이 빌딩 시장의 동향을 쭉 설명해 달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30분 정도 연도별로 끊어가지고 설명해 드리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거는 저의 기억력에 의존한 얘기죠. 네.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그걸 이 사이트에서 다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굳이 저한테 이제 15년 동안의 빌딩 시장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이트를 열어보세요. 이 사이트 이름이 뭐라고?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예,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동안의 이 빌딩 시장에 대한 것들을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이 틀린지 맞는지. 또는 우동엽과 노건호가 투자를 조장하고 계속 바람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실제 빌딩 시장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정확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안경을 지금 노은 이사가 씌워드린 겁니다. 네. 예. 시력 나쁘시면 안경 써야죠. 더 나빠지면 수술해야죠. 라식 그렇죠. 해야죠. 예. 여러분들이 시력이 지금 얼마인지를 제대로 보시고 네. 시장을 정확하게 보시고 나중에 몇 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그날까지 오동엽과 노건우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지?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안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뭐지? 저 마블 영화 보면은 끝날 때 쿠키 영상 있지? 네. 쿠키 영상으로 달아줘.